세계 문학 전집에 있는 알레프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죽지 않는 사람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간에선 죽지 않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나와 있네요. 죽지 않는 사람. 솔로몬은 땅 위에 새로운 것은 없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플루톤이 상상했던 것처럼 모든 지식은 단지 회상에 불과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새로운 것은 망각일 뿐이다 라는 금언을 남긴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에세이 58페이지. 죽지 않는 사람. 1929년 6월 초 런던에서 스미르나 출신의 고서적상 요셉 카르타필로스는 윗생주의 공작 부인에게 소형 4절판 판형으로 된 포브의 6권짜리 일리아드를 권했다. 공작 부인은 그것을 구입했다. 그리고 책을 받으면서 그녀는 그와 몇 마디 말을 나누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는 회색 눈에 희끗희끗한 턱수염과 특이할 정도로 모호한 인상을 지닌 여이고 꼬질꼬질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창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여러 언어로 구사했다. 몇 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는 프랑스어에서 영어에서 살로니카의 스페인어와 마카오의 포르투갈어가 섞인 수수께끼 같은 언어로 옮겨갔다. 10월에 공작 부인은 제우스의 어느 승객을 통해 카르타필로스가 스미르나로 돌아가다가 바다에서 죽었고 이오스 섬에 묻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일리아드의 마지막 권에서 이 원고를 발견했다. 원본은 영어로 쓰여 있으며 라틴어풍의 표현들로 가득하다. 우리가 제시하는 판본은 원본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내 기억에 따르면 내 시련은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로 있었을 때 테베 헤카톤필로스의 어느 정원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최근에 이집트 전쟁에서 괄호하고 아무도 영광을 얻지 못한 채 괄호 닫고 이집트 전쟁에서 싸웠고 홍해 맞은편에 베레니케에 주둔했던 군단의 사령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열병과 마술이 대범하게 칼날을 열망하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마우레타니아 사람들은 패했으며 예전에 반란군의 도시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은 영원히 지옥의 신들에게 헌납되었다. 알렉산드리아 정복된 후 카이사르의 자비를 구했지만 허사였다. 1년도 지나지 않아 로마 군단들은 숭전부를 전했으나 나는 전쟁의 신 마르스의 얼굴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이러한 박탈감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아마 그것을 무섭고 강한하게 펼쳐진 사막을 지나 비밀에 쌓인 죽지 않은 사람들의 도시를 발견하도록 감행하게 만든 원인인 것 같았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내 시련은 테베의 어느 정원에서 시작되었다. 그 밤 내내 나는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이 밝아오기 조금 전에 나는 일어났다. 내 노예들은 골아 떨어져 있었고 다른 끝없는 모래사막과 똑같은 색깔을 띠고 있었다. 피범벅이 된 채 탈진한 어느 기병이 동쪽으로부터 다가오고 있었다. 내게서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는 곳에 그는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리고 희미하고도 탐욕스러운 목소리로 도시의 성벽들을 적시고 있는 강의 이름이 무엇인지 라틴어로 물었다. 나는 빗물이 살찌우는 이집트 강이라고 대답했다. 그건 내가 찾는 강이 아니군요. 그가 슬프게 대답했다. 내가 찾은 건 인간을 죽음에서 깨끗이 하는 비밀의 강이지요. 그의 가슴에서는 검붉은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조국이 겐지스강 너머에 있는 어느 산이며 그
그 산에는 세상이 끝나는 서쪽 끝까지 가면 강에 도착할 수 있고 그 강에 영생을 주는 물이 흐른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강의 아득한 강변의 요새와 원형극장과 사원이 즐비한 죽지 않는 사람들의 도시가 세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이 트기 전 죽었으나 나는 그 도시와 강을 찾겠다고 결심했다. 사형 집행인에게 신문을 받은 몇몇 마오레타니아의 죄수가 그 여행자의 말을 확인해 주었다. 어떤 죄수는 지구의 끝에 있으며 인간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엘리시움의 평온을 떠올렸다. 또 다른 죄수는 팍톨루스의 강이 발원하며 주민들이 100년을 산다는 산 꼭대기라고 기억했다. 로마에서 나는 사람의 삶을 연장하는 것이 죽음의 고통을 늘리는 것이며 여러 번 죽도록 죽음의 숫자를 증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철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지금 내가 과거에 죽지 않는 사람들의 도시를 정말로 믿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나는 그곳을 찾기 위한 시도만으로도 할 만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이툴리아에 가장 먼저 도주해버렸다. 지방 총독 플리비우스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200명의 군인들을 내어주었다. 또한 나는 용병들도 징집했다. 그들은 길을 잘 안다고 말했지만 가장 먼저 도주해버렸다.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우리의 초기 여정에 대한 기억들을 너무나 왜곡시킨 나머지 이제는 정돈할 수가 없이 혼란스럽다. 우리는 아르시노에서 출발하여 이글거리는 사막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뱀을 잡아먹고 말로 의사소통하지 않는 혈거 부족의 나라를 지났다. 또한 여자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자를 주식으로 삼는 가라만트 부족의 나라와 타르타로스만을 숭배하는 아우길레스 부족의 나라를 지나갔다. 우리는 모래가 검고 낮의 열기를 견딜 수 없어 여행하려면 밤 시간을 이용해야 하는 또 다른 사막들도 샅샅이 돌아다녔다. 나는 멀리서 이케아노스에게 자기 이름을 주었던 산을 보았다. 그곳의 비탈에는 해독제로 사용하는 등대풀이 자랐으며 정상에는 호색적인 경향의 사납고 야만적인 사티로스들이 살고 있었다. 돼지가 괴물들을 낳은 그 야만적 지역 한가운데에 그토록 유명한 도시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들은 계속 행진했다. 발걸음을 되돌린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불명예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가장 용감한 몇몇 사람들은 얼굴을 달아 드러낸 채 잠을 잤고 이내 그들은 고열에 시달렸다. 저수조의 물이 썩어버리자 또 다른 몇몇은 광기의 죽음을 마셨다. 그러자 타령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내 반란이 일어났다.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나는 공평하게 행동했지만 백부장 하나가 폭도들이 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알려왔다. 나는 내게 충성을 다하는 몇몇 병사들과 함께 막사에서 도망쳤다. 사막에서 나는 모래폭풍을 맞으며 광막한 밤을 보내다가 그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 크레타족의 화살이 내 살을 찢어놓았다. 나는 물을 찾지 못한 채 여러 날을 방황했다. 아니, 태양과 갈증에 대한 공포 때문에 몇 배나 늘어나 버린 기나긴 하루였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 말이 발길을 내딛는 대로 길을 갔다. 새벽녘이 되자 멀리서 피라미드와 탑이 솟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애타는 마음으로 나는 조그맣고 정돈된 미로를 꿈꾸었다. 미로는 한가운데에는 물 항아리가 있었다. 내 손은 거의 그것을 건드릴 듯이 가까이 있었고 내 눈은 그것을 보고 있었지만 미로의 곡선들이 너무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나는 손이 그 항아리에 닿기 전에 내가 죽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악몽에서 헤어나자
나는 내가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보통 무당보다 크지 않은 직사각형의 돌 벽감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산의 가파른 경사면에 얕게 파놓은 돌구멍이었다. 그 구멍의 사방은 축축했고 사람의 손이라기보다는 시간에 의해 반들반들 다듬어져 있었다. 나는 가슴에서 고통스러운 맥박 소리를 느꼈고 갈증으로 몸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고개를 들고서 힘없이 소리를 질렀다. 산기슭에서 탁한 개울물이 돌 부스러기와 모래 때문에 느릿느릿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맞은편 개울뚝에는 틀림없이 죽지 않는 사람들의 도시가 반짝거리고 있었다. 나는 성벽과 아치와 건물 장면과 광장들을 보았다. 모두가 돌로 이루어진 고원지대에 세워져 있었다. 내 것과 비슷한 100여 개의 울퉁불퉁한 구덩이가 산과 계곡을 구멍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모래밭에는 깊지 않은 구멍들이 패여 있었다. 그 초라한 구멍에서 즉 묘구덩에서 텁수룩한 수염과 회색 피부에 벌거벗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짐승 같은 혈거부족에 속하는 사람들로 아라비아만의 해변과 에티오피아의 동굴에 떼지어 몰려 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말을 하지 못하고 뱀을 먹는다는 사실에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절박한 갈증 때문에 나는 무모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내가 모래밭에서 10m가량 떨어져 있다고 계산했다. 나는 눈을 감고서 등 뒤로 손이 묶인 채 산 아래를 향해 몸을 던졌다. 그리고 피 묻은 얼굴을 어두운 물에 쳐박았다. 나는 마치 짐승들이 물을 먹는 것처럼 물을 마셨다. 다시 짐과 망상 속으로 빠져들기 전에 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도 모르고 그리스어 단어 몇 개를 대놓았다. 아이세포스의 검은 물을 마시는 젤레이아 출신의 부유한 트로이 사람들. 내 몸 위로 얼마나 많은 낮과 밤이 지나가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고통스러워하면서 동굴의 은신처로 돌아갈 수 없이 알지도 못하는 모래사장에 벌거벗은 채 있었다. 달과 해는 나의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내 길을 걸었다. 야만적이면서 천진난만한 혈거부종은 내가 살거나 죽도록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나는 죽여달라고 예언했지만 모두 쓸모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나는 날카로운 바위의 모서리에 이응해 나를 묶고 있던 끈을 끊었다. 그리고 다음 날 나, 로마 군단의 사령관인 나, 마르쿠스 플라미니우스 루푸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일어나서 처음으로 역겹기 그지없는 뱀 고기를 조금 구걸하거나 훔칠 수 있었다. 죽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그 초인적인 도시를 만져보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나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치 내 의도를 깨뜨려 본 것처럼 혈거부족도 잠을 자지 않았다. 처음에 나는 그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개들이 자기의 불안감을 전염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나의 초조함에 전염되었다고 판단했다. 미개한 마을을 떠나기 위해 나는 가장 공개적인 시간을 선택했다. 해질녘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갈라진 틈이나 구덩이에서 나와 석양을 바라보지 않은 채 서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큰 소리로 기도했다. 그것은 신의 가호를 천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의미를 지닌 음성 언어로 그 종족을 위협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모래톱 때문에 유속이 느린 개울을 건너 죽지 않는 사람들의 도시로 향했다. 당황스럽게도 2-3명의 혈거인이 나를 쫓아왔다. 그들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공포감이 아닌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크게가 서로 제각각인 구덩이 몇 개를 피해 가야만 했다. 고대의 채석장처럼 보이는 구덩이들이었다. 그 도시의 웅대함에 판단이 그르친 나는 그곳이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나는 누런 모래사장에서 우상을 숭배하듯이 솟아있는 그 성벽의 검은 그림자를 밟아야 했다. 나는 일종의 신성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발길을 멈추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과 사막을 증모하는 법이므로 나는 한 명의 혈거인이 끝까지 나의 동반자가 되어줬다는 사실에 몹시 기뻐했다. 나는 눈을 감고서 잠들지 않은 채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앞서 죽지 않은 사람들의 도시가 암석으로 이루어진 고원에 세워졌다고 말했다. 그 고원의 경사면은 절벽에 버금갈 정도로 깎아지른 듯 했기에 성벽만큼 오르기 힘들었다. 나는 발이 피곤해질 때까지 경사면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검은색의 기저부는 최소한의 불규칙함도 드러내지 않았고 모양이 한결같은 성벽들은 단 한 개의 문도 허용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대낮의 태양을 피해 어느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 안쪽에는 구멍이 하나 있었고 그 구멍 속에는 아래쪽의 어둠을 향해 끝없이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무질서하게 뒤엉킨 지저분한 화랑들을 지나서 보일락말락한 넓은 원형의 방에 도착했다. 지하실 같은 그곳에는 9개의 문이 있었다. 8개는 한 개의 미로와 연결되었고 그 미로는 기대를 배신하고 다시 그 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9번째 문은 첫 번째 방과 똑같은 두 번째 원형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방들이 모두 몇 개인지 모른다. 비참한 상황과 고뇌가 그 방들의 숫자를 증식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침묵은 적대적이었고 거의 완벽했다. 그물처럼 짜인 그 석조 통로에는 지하의 바람소리 이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나는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다. 녹물 같은 빛깔이 가느다란 물줄기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돌 틈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놀랍게도 나는 이 수상쩍은 세계에 익숙해졌다. 끝내는 9개의 문을 갖춘 지하실들과 두 개로 갈라지는 기다란 지하실들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얼마 동안 땅 밑에 걸어 다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던 내가 태어난 도시와 미개인들의 흉악한 도시와 같은 종류의 향수를 느끼면서 그 두 곳에 똑같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복도 끝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벽이 내 길을 가로막았다. 그때 희한한 한 줄기의 빛이 위에서 떨어졌다. 눈이 부셨지만 나는 눈을 들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나는 둥근 하늘을 보았다. 너무나 푸르러서 보랏빛으로 보였다. 몇 개의 금속 층계가 벽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 너무 피곤해서 기운이 없었지만 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이따금씩 꼴사납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위해 멈추었을 뿐이다. 기둥머리와 새시리 그리고 삼각형 박공과 둥근 천장들, 화강암과 대리석에 새겨진 혼란스러운 화려한 장식들이 점차 내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나는 검은 미로로 뒤엉킨 암흑지대에서 눈부신 도시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일종의 작은 광장, 엄밀히 뜨락 같은 곳을 나갔다. 모양을 일정치 않고 높이도 들쑥날쑥인 한 채의 건물이 그곳을 에워싸고 있었다. 서로 상이한 원형 지붕과 기둥들이 그 특이한 모양의 건물에 속해 있었다. 나는 그 믿을 수 없는 기념물의 어떤 특징보다도 그 건물이 지극히 오래전에 축조되었다는 사실에 사로잡혔다. 나는 그것이 인류 이전에, 심지어 땅이 생겨나기 이전에 지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런 고색 창연함, 과로하고 다소 끔찍스럽게 생겼지만 이런 고색 창연함은 죽지 않는 건설자들의 작품에 걸맞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무관심하게, 마침내는 절망에 사로잡혀 나는 그 뒤엉킨 궁전의 계단의 바닥에 보석들을 정처 없이 걸어다녔다. 나중에 나는 계단의 높이와 넓이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사실은 그것들이 나를 얼마나 필요하게 만들어내는지 상기시켰다. 처음에 나는 이 궁전은 신들이 만든 거야 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무도 살지 않는 실내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새로운 신들은 죽었어 라고 내 생각을 수정했다. 그리고 궁전의 기묘한 특징을 눈치채고서 이것을 새로운 신들은 미쳤어 라고 말했다. 이것을 세운 신들은 미쳤어 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거의 양심의 가책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의 말투로 그리고 지각적 두려움보다는 지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엄청나게 오래되었다는 느낌 이외에도 또 다른 느낌들이 덧붙였다. 그것은 바로 무한하다는 느낌이었다. 잔악하다는 느낌, 그리고 강박적일 정도로 무분별하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미로를 지나왔지만 반짝거리는 죽지 않는 사람들의 도시는 나를 공포와 혐오로 가득 채웠다. 미로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지어진 구조물이다. 즉, 과도할 정도로 대칭을 이루는 그 건축물은 그런 목적에 종속되어 있다. 내가 어설프게 살펴보았던 이 궁전의 건축물 구조는 아무 목적도 띠고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막다른 복도들과 결코 닿을 수 없는 높은 창문들, 독방이나 텅 빈 구멍으로 이끄는 웅장하고 화려한 문들, 층계와 난간 아래 매달릴 거꾸로 된 믿을 수 없는 계단들이 즐비했다. 그리고 거대한 벽의 한쪽 구석에 가볍게 걸려있는 또 다른 계단은 두세 번 빙빙 돌다가 원형 지붕의 상단에 들이운 어둠 속에서 그 어느 곳에도 이르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었다. 지금 열거한 모든 예가 엄밀하고 충실한 예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들이 오랫동안 내 악몽에 출몰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이제 나는 이런저런 특징들을 현실을 그대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나의 수많은 밤이 마구 풀어놓은 형상들을 옮긴 것인지 더 이상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도시는 너무나 끔찍해. 그래서 비밀의 사막 한가운데 있음에도 그것이 존재하고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와 미래를 오염시켜. 그리고 어쩌면 별들까지도 오염시켜. 도시가 지속되는 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용맹스러울 수도 행복할 수도 없어. 나는 그 도시에 대해 기술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이질적인 말로 이루어진 혼돈이며 그것의 대략적인 모습은 이빨과 내장 기관과 머리가 기괴하게 뒤엉킨 채 서로 중하면서 우글대는 호랑이나 홍소의 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어떻게 먼저 쌓이고 축축한 지하실들 사이로 어떤 단계를 밟아 돌아오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미로를 나올 때 그 지긋지긋한 죽지 않는 사람들의 도시가 다시 나를 둘러싸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외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제는 이겨낼 수 없는 그 망각은 아마도 고의적이었을 것이다. 내가 도망친 상황이 너무나 불쾌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억이 나지 않는 어느 날 나는 그것을 내 머리에서 지워버리기로 맹세했던 것 같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보로헤스의 죽지 않는 사람들의 약 7페이지 정도를 읽어봤습니다.